먹어보겠습니다. 찍어서. 네,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해드릴 요리는 스키야키인데요. 스키야키는 일본에서 한국의 불고기만큼 굉장히 친숙하고 가까운 요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스키야키는 무아이 스타일대로 살치살과 다양한 플레이팅 형태로 함께 담아내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스키야키를 만들기 전에 소스를 먼저 배합을 해서 만들 텐데요. 소스는 정종, 코에구치, 설탕인데 정종 1, 코에구치 1, 설탕 0.7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집에서 가볍게 저울이나 스푼을 이용해서 하셔도 되는데 스푼을 하나, 둘, 셋 이런 형태로 맞춰가지고 1대1대 0.7을 맞추셔도 되고 저울을 통해서도 맞추셔도 되거든요. 정종 오늘 저는 100ml, 100ml, 70g으로 맞출 텐데 요거는 한 5인분 분량의 소스예요. 감안하시고 만드시면 좀 더 양을 수월하게 조절해서 만드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배합을 해서 스푼이나 휘포로 설탕을 다 녹여줄 만큼만 저어서 만들어서 준비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소스를 만들 때 간장은 혹시 코에구치가 없으시면 집에 있는 진간장을 이용을 하셔도 되고요. 이 코에구치 같은 경우는 마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이기도 해서 구하실 수 있으면 이걸로 해주시면 좋고 전 구하시기 어려우시면 집에서 진간장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먼저 소스는 이렇게 만들어 두고 먼저 주재료가 되는 재료들을 손질을 먼저 해줄 텐데요. 참나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잎이랑 줄기가 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분리를 해서 잎은 얇게 커트하고 줄기는 길이를 맞춰가지고 커트를 해줄 건데요. 재료들을 다 커트해서 볼에다 옮겨가지고 섞어가지고 만들 거기 때문에 볼을 앞에 하나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 재료의 사이즈나 길이 같은 경우는 사실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하실 때는 굵게 하셔도 되니까 너무 그런 부분에서는 염려하지 마시고 꼭 지켜셔야 되는 거는 이제 계량되는 부분, 소스 되는 이런 부분은 꼭 계량을 해서 해주시면 정확한 맛으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참나물 잎은 이렇게 얇게 잘라서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참나물 줄기를 이어서 잘라줄 건데요. 이 길이도 저는 저희 새끼손가락 길이로 자를 텐데 새끼손가락 길이가 다 다르니까 드시고 싶으신 사이즈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줄기도 같이 함께 모아주시고요. 그리고 영양부추라고 해서 이제 일반 부추보다 훨씬 얇은 형태의 부추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부추도 마찬가지로 참나물 줄기와 같은 사이즈로 커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팽이버섯, 황금팽이 아마 이렇게 뿌리 부분까지 같이 포장이 되어 있을 텐데 그 흙이 묻어있는 뿌리 부분은 잘라주시고 팽이버섯 같은 경우는 칼로 커트하시지 마시고 손으로 이렇게 잘게 찢어서 함께 섞어주시면 되거든요. 이런 주 재료 비율도 버섯을 좋아하시면 버섯을 많이 넣어주셔도 되고 채소류, 다른 채소를 좋아하시면 다른 채소도 함께 넣어주셔야 되는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재료 외에 배추나 다른 야채들 좋아하시는 야채 있으시면 편하게 같이 커트해서 섞어서 드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팽이버섯도 앞서 자른 재료들과 같은 사이즈로 잘라가지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치살을 잘라줄 건데 요거는 살치살을 2mm 두께로 저희가 재단을 해서 받은 고기고요. 혹시 두꺼운 고기를 좋아하시거나 더 얇은 고기를 좋아하시면 육류를 구매를 하실 때 1mm나 2mm 아니면 좀 더 두꺼운 두께로 잘라달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렇게 편하게 잘라서 준비를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저는 오늘은 이 새끼손가락 사이즈로 다 맞출 거기 때문에 고기도 마찬가지로 새끼손가락 사이즈로 맞춰서 재단을 할 겁니다. 길게 썰거나 두껍게 썰어서 드시는 걸 좋아하시면 하시는 기호에 따라서 잘라가지고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고기를 좀 더 맛있어 보이게 준비하기 위해서 예쁘게 접어가지고 준비를 할 건데요. 이렇게 고기는 준비하고 주재료는 지금 손질이 끝났고 추가적으로 이제 플레이팅에 이용되는 채소들을 재단을 할 텐데 저는 오늘 여러 가지 모양틀을 이용을 해서 준비를 할 겁니다. 이 모양틀은 인터넷으로도 편하게 구매가 가능하시고 이제 쿠키 커터라고 하는데 오늘은 제가 나비랑 나뭇잎 모양 그리고 동그란 모양으로 할 수 있는 이거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 되게 다양한 모양이 엄청 많거든요. 이거 부분은 좋아하시는 모양으로 잘라가지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플레이팅을 도와줄 애호박, 당근, 단호박을 이제 여러 가지 모양틀로 준비를 할 텐데요. 꼭 이런 모양틀이 혹시 없으시면은 편하게 원하시는 모양이나 사이즈로 칼로 커트해서 쓰셔도 되니까 염려치 마시고, 저는 애호박은 나뭇잎 모양으로 준비를 할 건데요. 애호박은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씨가 들어가 있어요. 이제 씨 부분만 가볍게 걷어내셔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애호박을 나뭇잎 모양틀로 눌러서 준비해주시면 이런 형태의 나뭇잎 모양이 나오거든요. 이거를 몇 개 더 준비해서 같이 담아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근은 나비 모양으로 준비할 거고요. 당근을 깨끗이 씻어서 잘라주신 다음에 이 나비 모양 틀로 또 원하시는 두께로, 단호박은 동그란 이런 흑기라고 일본어로 얘기를 하는데 이건 사실 시중에서 구하시기가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일본에서 많이 쓰는 도구라서 지금은 좀 구하시기 어려운데, 간혹 이제 좀 대형 마트나 이제 외국 수입 이런 주방 제품 같은 것들 파는 곳에 가면 가끔 있기도 하거든요. 혹시 보시면 하나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눕기는 그대로 단호박에다가 이렇게 동그랗게 따서 파면은 이런 형태로 동그란 형태의 모양이 나오는데요. 이거를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이렇게 모양을 예쁘게 따서 준비한 재료들이랑, 마지막으로 계란은 이제 노른자와 흰자를 분리를 해서 흰자는 머랭을 치고 노른자는 그대로 형태를 유지해가지고 함께 담아줄 건데요. 계란 노른자와 흰자 분리하실 때는 손에다가 이렇게 받쳐서 노른자를 분리하셔도 되고, 아니면 계란을 그대로 스푼으로 이렇게 분리하셔도 됩니다. 흰자를 머랭을 쳐줄 건데요. 이렇게 전동 휘퍼로 하셔도 되고 소드로 하셔도 되거든요. 보통 베이킹을 할 때는 이렇게 머랭을 쳐서 볼을 뒤집었을 때 떨어지지 않을 만큼 많이 치는데, 저는 오늘 이게 소스가 될 거기 때문에 그 정도로는 치진 않을 거고요. 적당히 부드러운 형태가 될 때까지만 머랭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전동 히터로 저어주시면은 투명한 흰자가 이렇게 하얀 부드러운 머랭 형태로 준비가 되는데요. 이거 먼저 준비해 주시고, 이 화로랑 재료들을 담아낼 그릇에 오늘 준비한 재료들을 같이 담아 보겠습니다. 먼저 앞서 커트한 이 주 야채 재료들을 가볍게 섞어 가지고 이 팬에다가 올려줄 건데요. 재료들을 골고루 배경으로 깔아주시면은 뭔가 풀밭 같은 질감이 나서 저희는 이런 느낌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아까 준비한 모양을 따서 준비한 이 식재료를 이렇게 같이 올려주고요. 그리고 식용꽃도 이렇게 같이 올려줄 건데요. 이렇게 식용꽃으로 마무리 해주시면은 뭔가 꽃밭 같은 느낌이 나서 스키야키를 좀 더 색다르게 즐기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나베는 준비되었고, 그다음에 소스 같은 경우는 앞서 준비한 이 머랭 형태의 계란을 먼저 담고요. 다음에 먼저 분리한 노른자를 터지지 않게 스푼으로 조심해서 중앙에 올려주시면은 뭔가 계란 프라이 같은 느낌의 소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준비했던 스키야키 소스를 따로 소스 볼에다가 준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살치살을 담을 텐데요. 저는 무화에서 나가는 그대로 양상추랑 시소, 생강, 와사비 이렇게 준비했는데, 집에서 드실 때는 꼭 이렇게까지 준비 안 하셔도 되고, 앞서 준비한 채소, 계란 소스, 스키야키 소스, 그리고 살치살만 있으셔도 충분히 맛있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무화에서는 이 또 살치살을 드라이 아이스를 이용을 해서 좀 더 살아있는 느낌으로 연출을 하는데, 이렇게 좀 더 라이브감이 느껴지는 스키야키로 준비해 주시면 완성입니다. 먹어보겠습니다.
넣어서 맛있는데요?